결혼 10년 차이고 아들 둘을 키우는 반 전업주부입니다. 현재 하루 2-3시간씩 잠깐 식당, 편의점, 학원 픽업까지 알바를 3개나 하며 하루하루 너무 고단하게 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일하는 이유는요. 남편이 생활비로 월 50만 원만 주기 때문입니다. 그 50만 원 안에는요. 식비, 간식비, 아이들 필요한 생활용품까지 전부 포함돼 있어요. 혹시 남편 월급이 적냐고요? 아니요. 뭐야? 세후로 월 500만 원 정도는 받고 있습니다. 그 연봉 한 7-8천 정도? 네. 하지만 대출비와 관리비, 카드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본인 술값, 옷값 등에 써버립니다. 개새끼! 없었잖아 아니 이런 개새끼가 건. 여기 없는데 왜 나온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몰입하는 거야? 야, 몰입했어. 군인 사연이에요? 얼마 전에는 술값으로 100만 원 긁는 걸 본 적도 있어요. 뭐? 게다가 제가 옷, 화장품 등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 왜 내 돈으로 사? 그건 네 돈으로 사! 라는 태도를 보여요. 대화가 전혀 안 통하는 것 같아 부부 상담 프로그램에 나가보자고 했더니 얼굴 팔리기 싫다며 단칼에 거절했어요. 그럼 돈이라도 내야지 진짜. 이 사연 남편과 함께 볼 예정입니다. 네. 이혼보다는 남편의 태도와 생각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깨닫게 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와. 아니 부부 상담 프로그램 이거 엄청 출연료 비싸잖아요. 네, 한번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인당 1,000만 원씩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이거를 안 나가실 거면 500만 원 받고 계시니까 돈을 더 내시든지 일단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변호사님 어때요? 이혼 생각은 좀 없다고 하시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 좀 생활비를 올려받을 수 있는 팁 같은 게 혹시 이거는 이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아니 이혼할 생각이 없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들어봤어요. 일단은 하잖아요. 오케이. 그게 강압용이에요. 강압용. 이혼하면 나 이 정도 받을 수 있어. 보세요. 이혼하면 이 사람이 그 세후 500이잖아요. 세후 500이면 세전이면 500이 넘잖아요. 네. 그럼 아이 하나당 100에서 150만 원 나와요. 양육비가 이혼하면. 그렇게 많이 나와요? 네, 요즘에 양육비가 올랐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한 300 정도는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진짜요? 50만 원밖에 6배를 더 받을 수가 6배. 그리고 양육비라는 건 아이를 위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혼하면 이 정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너 이혼 안 하고 싶지? 그러면 300만 원 줘. 술값에 쓰지 말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게 꼭 나쁘다는 게 아니고 내가 이혼하면 권리가 있으니까 내 권리를 상대방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강한 놈한테 더 강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경각심을 일으켜 그렇죠. 경각심 주라는 주자는 거지 거죠. 이혼을 꼭 하라는 게 무조건 하라는 아니잖아요. 건 아니죠. 상담을 이 정도 짠돌이면 이혼 못 해요. 그돈 주기 싫어. 이혼 안 해준다고 그렇죠. 그래. 그러면 이제 생활비를 올려주겠죠. 아니 50만 원이면 사실 아이 없어도 못 살아요. 뭐 그렇게 막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돈이 아니거든요. 50만 원 어떻게 사는 거야, 솔직히. 아이 둘인데 못 그러니까. 살아요. 요즘 교육비, 학원비만 해도 뭐 얼마나 비싼데. 아니 그럼 아니, 만약에 여러분이 사연의 당사자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뭐 저라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말이 근데 이게 되나?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여자분이 알바를 3개를 한대. 근데 아들 둘까지 키워.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50만 원 근데 받고. 술값으로 100만 100만 원? 원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나는- 이런 남자는 어디 삽니까? 나는 그래, 내 아내가 어떻게 같이 만약에 살아? 반대로 이렇게 하면은 나 다 당근할 것 같아. 남편 옷. 네가 돈 안 줘서 그런 그거 거야. 괜찮다. 당근. 계속 당근해. 그러니까요. 아, 네. 너무 힘드실 것 근데 같은데. 이런 남편이 은근히 많아요. 자기의 호화사치하고 뭐 골프 여행 가고 뭐 외제차 끌고 막 다 다니면서 아내한테는 카드를 주거든요. 카드 주는데 카드 한도가 100만 원이야. 한 달에. 100만 원 너무 많은데 문자도 오면 시장에서 뭐 사면 너 그거 왜 샀어? 왜 이렇게 비싼 거 샀어? 계속 잔소리하는 남자 많거든요. 정말요? 네. 이 와중에 슈퍼챗 조욱 4955님 10,000원. 너무 와, 감사합니다. 오, 대박. 네. 7월 10일 제 생일과 똑같은 고나나 파이팅. 대전이 본가인 전민기 씨도 파이팅. 감사합니다. 해주셨네요. 어우, 고맙습니다. 슈퍼챗 감사합니다. 대박. 오늘 완전 오. 대박 네. 방송이에요. 저희 뭐 금액과 상관없이 너무나 후원 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우리 한번 해보죠. 부부 사이인데 어떻게 여러분들 네 돈 내 돈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변호사님 어떻게 지금 돈 관리해요? 각자 일단 관리. 각자 하시고. 관리하면서 제가 다 이제 각자 서포트 관리하시고. 하시고. 그러면 와이프분도 지금 사회생활 하시는 네, 직업. 네, 네. 저도 각자 합니다. 기혁 씨는 저도 아직 각자 해요. 각자 하고. 네. 그 앞으로 계획은 앞으로 계획은 뭐 사실 이제 결혼을 앞두고 나서는 그럼 우리가 그 서로 일정 금액을 한 통장에 모아서 이거를 공동 생활비로 쓰자라고 했는데 네. 아직 그걸 합치진 못했어요. 근데 제가 기혁 씨 오래 봤잖아요. 네. 난 만약에 기혁이가 내 아내면 돈 다 맡겨요. 진짜 오. 되게 계획적으로 쓸 거 쓰면서
그 잘해요. 진짜 잘해. 꼼꼼하구나. 좀 깜짝 놀랐어요. 음. 어린 나이에 그 돈 모아가지고 또 집도 장만하고. 와. 네, 그러면서도 짠돌이처럼 안 보여. 신기해. 아니 어떻게 그것이 그러는지. 중요하다. 네. 짠돌이처럼 안 정말, 보여. 저번에 식사도 막 낸다고 그랬잖아요. 아, 예, 오늘 식사 제가 오늘 내 차례인가요? 점심 사기로 네. 했습니다. 예. 나랑 이지선 가야 되는데.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아끼는구나. 사람 빠질 때 그러면 안 되지. 다음 주는 괜찮아요. 다음 그러면? 주 괜찮아요. 네. 어. 다음 주로? 아, 그럼 다음 주 아니 뭐 일단 오늘 살게요. 오늘 사기로 했으니까. 아, 네네네. 다음 쓸 주 때는 사고. 써. 네. 오늘 저기 그러면 밤에 네네. 그 계획을 다 세워서 쓰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총각일 때는 아예 이렇게 했었어요. 이제 제가 이제 프리랜서가 되기 전에 이제 어느 회사에 속해 있을 때는 일정한 월급이 좀 나오다 보니까 아예 이 부분은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냥 다른 통장으로 넣어버려요. 내가 건들 수 없게. 와. 중요하다. 그리고 나에게 한정적인 자원을 두고 이 안에서 쓰자라는 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 자신에 대한 투자는 많이 줄어들어요. 근데 또 제가 뭐 술 한 잔 살 수도 땐 있고, 사고. 예, 뭐 이제 가족 행사 있을 때 부모님 용돈 드릴 때도 있고, 이제 그런 게 있으면은 제 지출을 줄이죠. 저에 대한 지출. 야. 와. 네. 괜찮네. 너무.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해서 괜찮으시네. 예, 했었어요. 와이프가 결혼 잘했다. 저는 그렇게 하려고 막 통장을 여러 개 분산해 놨거든요. 와 그거 다 찾아내. 다시 옆에 가고 저쪽에 가고. 막 여기서 일로 돌리고 넘기고 나는 두 개 통장에서 왔다 갔다가 진짜 많아. 걱정이야 근데 진짜. 제가 이제 사람 보는 눈이 좀 있잖아요. 하도 네. 사람 많이 하고 이혼 사람은 제가 네. 이제 이 방송 하다 보니까 우리 김기혁 아나운서님하고 권민영 아나운서님 정말 최고의 남자 여자인 것 같아요. 뭐 우리는 우리는요? 아니요 결혼 신랑까지. 진짜. 그 식사 자리에서 하는 태도 보면은 정말 남 잘 챙겨주고 김민영 아유, 아나운서 우리 감사합니다. 살뜰하고 잘 챙겨주거든요. 그럼 저는요. 말씀 식사를 솔직히 같이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물론 잘하겠죠. 하여튼 정말로 네.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행동을 그러니까 이 방송을 지금 미혼 신부들 봐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작은 행동만 하나 보세요. 식사했을 때 자기만 먹느냐, 맞아. 남을 챙겨주느냐, 네. 또 막 다른 좀 사회적인 약자한테 함부로 대하냐 이런 걸 전부 다 보셔야 되거든요. 네. 아니 오늘 지금 남편분이랑 지금 영상 같이 보겠다고 지금 하셨거든요. 네. 남편분한테 좀 뭐라고 해주고 싶은지. 야 너 정신 차려라. 너 네. 이러면 이혼 당하면은 너 재산 다 뺏기고 양육비 300만 원 줘야 돼. 지금 근데 이혼 당하기 전에 빨리 줘. 이렇게 해야 이런 돼. 건 어때요? 왜 예를 들어서 이제 방송하면은 어떤 뭐 에이전시가 있을 수도 있고 회사에 들어가기도 하고 본인이 술값으로 100만 원 네. 쓸 때 네. 나한테 10%는 나한테 내라. 네. 뭐 세금처럼. 네. 그럼 아내한테 자기 거 물건 살 때 네. 거기에 일정 부분은 네. 이 아내한테 좀 적립해주는 형태로. 네. 아니, 이렇게 아니. 안 돼? 이거를 술값을 100만 원 쓰는 거 자체가 이제 안 되는 거죠. 이런 근데요, 사람- 진짜 500 버는데 100만 원 너무 그건 세. 아니고. 지금 이게 요거 습관이라니까. 하면 100대 빵이에요. 이혼 사유. 아 이거 하면은 네. 이 정도면 그냥 7대 3 정도. 7대 3. 네, 7대 3. 여기서 조금 남편이 조금 한 발 더 나가야 돼 뭔가. 여기서 뭐 폭력이 있다든지 그러면 9대 1이나 10대 0이 되는데 이거는 한 7대 3 정도 될까. 그럼 양육비도 9대 1 정도 부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양육비도 같이 부담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 남편이 더 수입이 크면은 남편한테 받는 거죠. 그러면 이 만약에 진짜 이혼을 한다는 그러니까 이혼하라는 게 아니라 네. 이혼을 하게 됐을 때 이 짠돌이 남편이 네. 받게 될 타격이 월 300만 원 된다는 월 300만 거죠. 원하고 재산은 반 정도 그게 줘야 제일 돼요. 세다. 와, 그치? 그래. 아.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혼 소송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혼 안 한다고 그래요. 네. 그게 문제야. 나 이혼 안 할래요. 그럴 것 같아. 나 무조건. 아내한테 잘할게요. 버티지. 버틴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제가 황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굉장히 재력가 남편이 있었거든요. 네. 한 뭐 수백억 원대 자산가 있었는데 아내한테 막 가정 폭력하고 별거도 몇 년 지났어요. 그래서 소송을 했거든요. 네. 이혼 법정에서 깜짝 놀랐어. 왜요? 갑자기 아내한테 막 다가가더니 사랑한다고 막 껴안고 난리치는 거야. 이혼 안 한다고 쇼하는 그 거지. 돈 주기 싫어서. 네, 그리고 나오더니 막 야 너 빨리 이혼 취하해 막 밥도 나오더니 완전 바뀌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 녹음해가지고 승소한 경우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민정 씨는 이 납박살 하는 동안은 절대 결혼 우리가 다 뜯어 말리겠지만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네. 이렇게 나온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자료 수집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저거요. 50만 원씩 준 거 플러스 양육에 이렇게 도움을 안 줬던 이런 술값. 네. 사례들, 본인이 치장하거나 술값 낸 것들 이런 거 일단 차곡차곡 모을 것 같고요. 네. 좀 무섭나? 아니요. 네, 당연하고 그리고 뭐지 각서 아까 변호사님 찾아가가지고 만약 이혼을 안 한다 그러면 각서를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변호사님 그 하에. 네. 네, 네. 그 근데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맞벌이면은 모르겠는데 지금 외벌이를 하고 계시잖아요. 거의 그렇죠. 외벌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알바 알바를- 3개 아니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게 생활비를 거의- 적게 줘서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거지만 사실상 외벌이로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럼 이게 합의하에 된 거란 말이죠. 뭐 그렇죠. 아내분도 그 전에 일을 하셨거나, 근데 우리 아이가 태어났으니 서로에게 이제 뭐 각자 이제 일을 나눠서 집중하자라고 합의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남편분은 아내의 노동의 가치를 전혀 인정해주고 있지 않다. 그렇죠. 네, 본인이 나가서 돈 버는 거는 대단한 일이고 어. 가정에서 전업주부로 또 일하면서 아이들 키우는 거에 대한 가치를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반반하자. 반반해. 뭘 나도 나가서 일할게. 아. 너도 그것도. 일해? 그래 나도 일할게. 그리고 아이 한 명씩 맡어. 너 가정일 그래야지. 반반해. 아이 육아도 한 명 내가 책임져. 네. 이런 식으로 나갈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 네. 지금 애가 둘이고 이런 전업주부 하셨던 분이면 그런 괜찮은 직장을 찾기 힘들어요, 사실. 경력 그러니까 단절이든지. 물론 월급이 이제 만약에 같아요. 월급이 예. 150만 원이고 아침 8시나 9시부터 6시에 퇴근하는 뭐 이런 200만 원에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런 식으로 이 여자한테 돈 벌어와 이거보다는 남편의 500만 원에 생활비를 한 200은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애 둘 키우려면 최소. 그죠? 이건 어떨까요? 아예 아내가 경제권을 갖는 거예요. 남편 월급 때문에 다 내가 관리할 테니까. 이거 절대 안 그게 줄 것 같은데. 가능해요? 네. 50밖에 아니 안 그러니까 주는데. 네. 그거 안 그러면 나 이혼하겠다고 세게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저의 취지는 이거였어요. 너가 밖에서 일하는 거 인정. 근데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돈 버니까 지금 장땡이잖아요. 나는 돈 벌어다 주니까 난 내 할 일 다 한 거야. 돈만 있으면 돼. 집에서 그리고 집안 돈도 얼마 주지도 않고. 하지만 주질 않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문제. 그걸 세게 느껴봐야 나가야 된다. 돼, 세게 너무 나가야 돼. 이기적이다. 예, 이 남편분. 남편 이거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남편이 너무 맞아. 나빠.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돈벌이가 얼마 안 돼서 근데 아이 둘 키우기도 빠듯해. 그래서 우리 조금씩 아껴가면서 생활비는 50만 원으로 하고 나도 50만 원으로 생활할게. 라면 오케이죠. 근데 본인 술값 100만 원씩 쓰면서 그래. 이런 식으로 하면 내로남불이다. 그럼요. 예. 맞아요. 예. 댓글에는 이거 남자가 두 집 살림하는 거다 이런 댓글도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을 오해하게 살 만한 그런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참고로 이혼 네. 이제 안 한다고 하니까 이혼 안 해도 부양료 소송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부양료 소송하면 이혼 안 하고도 양육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네, 부양. 부양료 청구 소송. 그러니까 생활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 부양료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 이혼 안 하면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려면 아까 지선 씨래. 민정 씨가 말한 것처럼 네, 증거 좀 모아서. 모아가지고 그렇죠. 예, 네. 부양료 소송이라는 거 있다고 하니까 남편분 뜯기기 전에 꼭 해주세요. 그래. 예. 네. 그 아내분은 지금 보니까 이수캠 같은 프로 나가서라도 좀 관계 개선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부부 관계가 심각하다. 이게 낮짝이 팔리더라도 나간다? 아니면 절대 못 나간다? 이 출연료가 굉장히 짭짤합니다. 예를 아이, 들어서 나가보셨잖아. 이거 나가보신 분이 여기 어떠셨어요? 계신데. 예. 난 나가봤지. 예. 그거 사실은 뭐 방송 때문에 나간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았어요. 개선이 왜냐면 우리는 됐어요? 약간 일정 부분 그런 문제도 존재했지만 방송 안에서 캐릭터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물론 전부 다 팩트에 기반한 사연이었지만 그래서 갔는데 그 안에서 문제를 조금 서로 객관적으로 보니까 왜냐면 거기 박사님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거를 듣고서 그렇구나 하고 되게 대화를 좀 많이 해봤고 물론 100% 해결되진 않으나 그 마음 속에 내가 정말 100% 잘못이 없다라는 것과 이게 나한테도 문제가 어느 정도는 있구나 하는 거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굉장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출연료는 굉장히 짭짤합니까? 출연료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요즘에 보니까 사연이 너무너무 세야지만 또 출연료를 좀 더 주나 봐. 내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두당 1,000 네. 그러면은 두당천이잖아요. 또. 너는 그럼 없던 사연도 만들 것 같은데. 너는 없던 것도 만들 것 같은데. 남편한테 좀 때려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선아. 한 번만 때리자. 방송 1,000만 욕심에- 원이야. 방송 욕심이 나긴 하지만 저는 안 나갑니다. 안 나갈 것 같아요. 나의 어떤 사생활은 네, 지켜야 사생활을 된다. 다 공개하면은 좀 이게 제가 웃으면서 말하지만
이게 둘 다 방송인이니까 그렇지. 그렇지. 감당하기 쉬운 건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후폭풍이 그러니까 좀 있잖아요. 예. 와이프분도 같이 방송을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음. 그냥 일반 회사원이란 말이에요. 음. 그러면은 난 남편을 지켜주고 싶어요. 아, 나의 방송 가져가지고. 욕심에 그렇죠.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어쩔 같아요. 수 없이 이게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음. 사실 그렇게 쉽게 결정 내리셔서는 안 돼요. 맞아요. 주변에 먼저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 오늘 왜 이렇게 TYMG 또 축구죠? 76님 2,000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우, 네. 감사합니다. 지미닝님 10,000원 너무 와,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분들 왜 이렇게 오늘 많이? 왜 대박 방송이네. 와, 너무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운제나님이 이혼 숙녀 캠프 거치고 환승연애로 가시고 아 돌싱. 돌싱으로 돌싱 가시고. 게이즈. 맞아. 네. 돌싱 게이즈.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남편분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모두의 의견은 동일합니다. 굉장히 아까 우리 부양료 소송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이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남편분 저희가 몰아붙이는 게 아니고 상식적인 선에서 많은 네. 분들의 의견이니까 오늘 한번 이 의견 듣고 아, 그 좀 너무했나라는 생각 정도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가부장적인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세대도 이러진 않았어요. 아 맞아. 네, 우리 아버지 세대는 가부장적이지만 가정에 대한 애정이 깊었단 그럼요. 말이죠. 근데 여기는 애정이 별로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냥 비상식적인 것 같다라는 게 저희 결론. 이건 아이들한테도 너무하신 맞아요. 거잖아요. 지금 아이들 2명을 말이 안 돼요. 그리고 50만 아들, 원에, 아들 네. 둘이면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그러니까 식비만 해도 50만 더 되겠네. 그러니까요. 네. 자 이번 사연 고민 해결 마무리 우리 이인철 변호사님께서 좀. 그러니까 깔끔하게 남편분 같은 해주시죠. 경우에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엔 결혼하면 안 될 사람이 결혼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했으니까 네. 자녀를 2명이라도 낳았잖아요. 이 아내가 얼마나 좀 사랑스럽지 않나요? 아이들 이렇게 키우려고 아둥바둥. 나는 하면서. 이 돈 받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착하신 분 같아요. 네. 자, 가스라이팅을 좀 후회하지 당하셨어요. 마시고 나중에 이혼 당하지 마시고 양육비 충분히 주시기 바랍니다. 저 근데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제가 사연을 읽다가 나도 모르게 너무 흥분해서 욕이 나왔거든요. 네, 맞아요. 남편분이 저 고소할 수도 있나요? 아니야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한 번에 너무 갑자기 50 주던 사람한테 너 100조, 200조 하면 이분 놀랄 수 있으니까 네. 조금씩.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꺼번에 한 번에 넣어야지. 해야 돼요, 뭐 이런 조금씩. 건. 담배도 한 방에 끊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양육비도 네. 한 방에 더. 양육비 기준표가 있잖아요. 그대로 주세요. 그러면 한 사람 앞에 150. 와 주세요. 그렇게까지는 줄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두 분이 이혼 좀 타협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사연 만나봤고요. 오늘 메가칩스 저희가 41% 할인된 가격으로 드리니까 링크 걸어놓을 거예요. 거기 우리 지선 씨와 권민정 씨를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맛있죠. 응. 진짜 고맙다 지선아. 이렇게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맛있어서 먹는 겁니다. 맛있었어요. 민정 씨 네.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낯뜨거운 사연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함께 인사 나눌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